오늘은 서울시 광진구의 주택가에서 고깃집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뵈러 갑니다. 매출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시는데 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 똑똑한 외식업 제이아빠입니다. 지난번 무료 컨설팅 이벤트에 선정되신 5분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서울 중랑구에서 어머님과 단 둘이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뵙고 왔어요. 오픈하신 지는 1년 좀 넘으셨다고 하시는데 매출이 갈수록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다고 하셔서 다녀왔습니다. 우선은 매장을 한번 둘러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깃집의 컨셉은 300시간 숙성 돼지고기 전문점이에요. 1인분에 13,000원 정도의 그닥 비싸지 않은 가격을 받고 숙성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숯을 사용하고 소형 매장에는 드물게 이렇게 룸이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숙성구가 홀이 배치되어 있어서 고기가 신선하다는 걸 어필하고 있었고, 특이한 점은 이렇게 고기의 진공을 잡아 수조에 넣어서 고기를 숙성하는, 이렇게 수조에 숙성을 하는 등 차별화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매장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컨셉도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사장님께서도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장사가 좀 안 되다 보니 답답해 하시고 좀 힘들고 지쳐 보이시기도 하셨어요. 유튜브도 보고 카페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보긴 보는데 이게 사실은 쉬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쉬는데 그럴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보긴 하죠. 이제 맛집이라는 데 한번 가서 보고 사람 엄청 많네, 왜 잘 될까. 물론 웬만하면 좀 노력은 하죠. 뭐가 됐든 간에 좀 많이들 좀 보려고. 그럼 이 매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인은 상권의 문제예요. 상권 분석표를 제가 출력을 해서 사장님께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2017년 2월을 기점으로 인근 상권의 고깃집 매출이 평균 40%까지 떨어졌어요. 토요일을 제외한 전 요일의 매출이 떨어지고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매출이 떨어지고 저녁 시간대의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고깃집은 여름철이 1년 중에 제일 매출이 떨어지는 기간이에요. 여름이기 때문에 고기 매출이 떨어지고 상권 자체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인은 뭐냐? 개인적으로 전 이게 상권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매장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매장이에요. 그냥 삼겹살 갖다가 대충 썰어서 파는 매장들도 많은데 이 집은 300시간 숙성 돼지고기란 특수성이 있어요. 온도 맞추는 그냥 일반 냉장 숙성고도 있고 물에 담궈서 숙성하는 숙성고가 이 작은 매장에 2개나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총 5가지를 팔았는데 고기를 워낙 좋은 부위를 쓰다 보니 3가지가 한정판으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부위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모르고 심지어 그 사람이 안에 들어와도 그걸 잘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고기가 좋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특이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자, 광진구 시장 골목과 주택가에 위치한 고깃집인데 이제 고기가 좋고 숙성된다는 거에 비해 누구에게 이걸 어떻게 팔지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무엇을 파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고기가 너무 좋아, 내 고기가 300시간을 숙성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팔 거냐는, 초등학생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고기가 좋으니 전 연령층이 오겠다? 아니죠. 내 매장이 위치한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유동인구에게 보통 타겟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게 판매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매장에선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이제 다소 지쳐 계셨고 어머님과 2분이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 이런저런 소소한 트러블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밖으로 표출이 돼요. 사장님이 지쳐있고 사장님이 힘들어있고 나는 티 안 낸다고 해도 이게 매장으로 표출돼요. 내가 지치면 매장이 지치고 내가 다운되면 매장이 다운돼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을 배경으로 제가 사장님께 드렸던 솔루션을 하나 둘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상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전체가 매출이 떨어진 거는 분명히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상권 분석표를 보면 오전에 매출은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근에 병원도 있고 직장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저녁에 회식을 하고 고기를 먹진 않지만 점심시간에 대한 매출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달이 됐건
먹자 골목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던 점심의 매출은 늘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고깃집이고 이 사장님은 점심 장사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점심 장사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점심 장사를 포장을 해서 우리만의 색깔을 살려서 해야 돼요.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고깃집 사장님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점심에 예를 들어서 테이블 단가가 5만원이면 점심의 테이블 단가는 만원? 혹시 15,000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일은 힘들고 점심에 또 저희 고깃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가시는 분이 저녁에 와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일은 일대로 힘들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손님은 손님대로 늦었기 때문에 고깃집 장사를 하지 말자 라는 주의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다르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고깃집에서 점심 장사의 목적은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저녁에 테이블당 객단가가 5만원이에요. 5만원을 팔면 25,000원이 남는다고 가정을 하면 점심의 장사는 15,000원을 팔면 1,000원 남길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이게 홍보라는 거예요. 대박집이라고 표현되는 고깃집에 보면 이 점심 때문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된 음식점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 집들의 특징은 뭐냐? 이 점심이 가성비와 이런 푸짐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들이랑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보통 고깃집에서 점심 장사 하시는 매장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깃집인데 이제 마땅히 고기 말고는 할 게 없으니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부대찌개, 뭐 냉면 이런 것들을 팔고, 그래도 점심은 우리나라 사람 점심은 반찬을 많이 있어야 되니까 반찬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되게 의미 없는, 아무도 안 먹는, 손이 가지 않는 이런 반찬들로 구색만 맞추는 거예요. 콩장, 멸치조림, 또 뭐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뭐 오뎅볶음, 이런 것들을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가 많은 건 의미가 없어요. 젓가락에 가는 반찬을 한 개든 두 개든 제대로 만들고, 이 메인의 음식을 누가 봐도 우와 이거는 이 집 남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깃집에서 점심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팔아요. 근데 삼겹살을 파는데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그 삼겹살을 점심에 삼겹살 정식 해서 팔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집에 가서 삼겹살 정식을 점심에 먹었는데 저녁에 또 삼겹살을 먹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점심 메뉴를 구성할 때는 이 집의 특징이 살아있는데 이 메뉴와 겹치지 않는 걸로 점심을 가성비 있게 만들어서 제대로 안 남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팔아야 사람들이 점심에 와서 와, 이 집 점심 메뉴 좋다, 저녁에 한번 먹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고깃집의 점심 장사는 이게 안 돼요. 잘 한번 보세요. 정말 점심으로 대박이 난 고깃집들에 보면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순댓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하는 순댓국집을 보면 순댓국에 순대가 많이 들어가 있고 부속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국물이 진하고 깍두기 끝. 순댓국에 밥에 깍두기만 있으면 돼요. 순댓국이 국물이 진하고 순대가 많이 들어가 있고 맛있고 깍두기만 맛있으면 돼요. 고깃집도 마찬가지예요.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사장님께 이 매장은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매장이 300시간 숙성, 이 컨셉이니 요거에 맞춰서 숙성의 포인트를 두고 가지고 있지 않은 메뉴로 점심 장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린 제안이고, 그리고 상권에서 보면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의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 말은 50대는 매출이 올랐다는 얘기. 그러면 아까 이제 뒤에 타겟이랑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이 매장은 50대를 위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50대들이 와서 편하게 즐겁게 대접받으면서 고기 먹고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300시간 숙성이라는 게 이 집의 가장 큰 메리트고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인데, 보면 그 간판이 이만하면 구석이 요만하게 300시간 숙성 돼지 전문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정말 300시간을 숙성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좋은 온도에 좋은 환경에서 300시간을 숙성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조그맣게 써져 있는 그런가 보다. 그러면 있는 걸 잘 표현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오지를 않아요. 밖에 매장에 유동인구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번 내 매장에 볼 눈길을 주게끔 표현을 해야 돼요. 새로 오픈하는 매장이나 프랜차이즈들이 왜 간판에 막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들여서 네온사인 빵빵 터뜨리고 조명 들이고 글씨 폰트 바꾸고 이쁘게 하냐면 내 매장에 눈길을 한번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장님은 뭐 당장 간판을 가실 여력도 안 되시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이 매장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수조에 물을 채우고 그 안에 고기를 넣은 숙성고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 숙성고를 밖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횟집을 지나다니다 보면 수족관들이 막 있잖아요. 거기서 물고기들이 막 뛰어놀아. 그러면 저 싱싱하겠다, 회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것들을 숙성한다고 물에 담가서 수족관에 빼놓는 매장은 거의 없어요. 이 사장님이 이걸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를 매장 안에, 특히나 홀도 아니고 주방 입구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숙성을 하고 300시간 숙성하고 물에 넣어서 담그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걸 밖으로 빼면 간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밖으로 빼서 그 옆에다가 배너 하나 놓고 돼지고기 무슨 수중, 숙성 중 이렇게만 붙여놔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은 본다라는 거죠. 300시간 숙성, 이거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개념을 몰라요. 300시간 숙성해서 뭐가 나아졌는데, 그래서 이 300시간 숙성이라는 걸 매장 곳곳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잘 되는지 뭐 다는 아니지만 보면은 무슨 우리 고기의 특징, 뭐 우리 메뉴의 특징, 우리 뭐 소금의 특징, 이런 게 적혀 있죠. 근데 300시간이라는 걸 숙성을 하면서 냉장고에서도 숙성을 하고 물속에서도 숙성을 하는데 그거를 왜 표현을 못 하냐라는 거죠. 이걸 표현하는 거를 제안을 드렸고 대략적인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잘 포장을 했어요. 정말 잘 포장을 하고, 그리고 고기도 굉장히 맛있어. 근데 사람이 음식점에 들어와서 만약에 주인장이 조금 처져 있거나 친절하지 않거나 나에게 불쾌한 감정이 있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안 와요. 그 MOT라는 말이 있는데, 뭐 MOT의 자세한 건 뭐 다른 유튜브 채널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사람이 처음에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밥 먹고 거기서 즐기고 계산하고 나가기까지가 하나라도 틀어지면 사람들은 안 와요. 왜? 이 고깃집 말고 저기도 고깃집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주 많은 고깃집들 사이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데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고깃집에 가지 여기를 왜 오냐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사장님께 이 손님들이 나가기 직전까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집어드렸어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상황이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손님들이 없더라도 내가 밝게 웃고 내가 한결같이 청소하고 한결같이 손님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중간중간 포인트에서 이 손님들이 만족하게, 계산하고 나갈 때 만족하게끔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이 손님들이 또 오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숙성고를 밖으로 빼고 타겟을 잡아서 새로운 손님을 끌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손님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잡아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장님이랑 거의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고 자료를 드리고, 제가 제안 드린 게 수정이 되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다시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 사장님 아니고 다른 분들께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초기의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길게 끌고 가기가 힘든 거예요. 사장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셔서 대답을 해드린 게, 이제 뭐 고깃집이나 음식점의 주기를 뭐 3개월 버티고 1년 버티고 3년을 버텨라,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당장 마이너스를 치고 내가 당장 힘이 없고 내가 당장 돈이 안 벌리는데 이게 1년을 버티고 3년을 버티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 버틴다는 의미가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님이 없다고 매장에 앉아서 한숨 쉬고 TV 보고 시간을 보내는 건 버티는 게 아니고 방치하는 거예요. 버틴다라는 건 마라톤을 뛰는데 42.19km를 뛰는데 남들은 뭐 2시간, 3시간에 쑥쑥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배 아플 수도 있고 나는 뭐 어떡하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주저앉는 건 방치인 거고, 하루 한 발짝이라도 뛰는 건 버티는 거예요. 돈이랑 코스를 버티는 거라고. 매장 운영도 마찬가지. 하루에 하나라도 어제와 조금 달라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장사가 안 되더라도 밖에 나가서 주위 동네를 한번 쓸다든지, 옆에 사람한테 옆에 집에 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정 안 되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의 정보를 보고 이걸 한번 적용해 본다든지, 하나하나 하가면서 하루에 조금이라도 나아지면서 1년을 버티고 3년을 버티면 저는 된다고 말씀드려요. 제 역할은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마이너스 치고 변화되는 거 하나 없이 하는 건 버티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사장님의 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리고 또 사장님에게만 적용되는 일들이 많아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다른 분 연락드리고 또 찾아뵙겠습니다.